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입학사정관 이성록입니다.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해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열정, 의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또 금수저 전형이다, 복불복 전형이다 라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서 특히 이런 오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라든지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진실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X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또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 또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기록을 정말 성실하고 착실하게 잘 해주시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실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도 기록을 남겨주지 않는다라는 불만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마다 또 선생님마다 기록의 편차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점도 사정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차를 분명히 줄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유불리 여부가 생긴다면 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과 의견으로 진술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교과 활동에 입각해서 사실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견이 과도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적 진술이 과도하게 노출이 된다면 일단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라고 생활기록부에 묻게 된다는 겁니다. 이랬었을 때 학교 생활기록부의 다른 요소들, 다른 항목과의 상관관계, 연결고리를 함께 살펴서 성취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서도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 당시에는 독특한 경험이 있다라면, 특히 비교과 활동과 관련해서 독특한 경험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평가의 중심으로 잡았다라면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 충실형, 학교생활 중심이고 교실 수업의 모습이고 그 연장선상 속에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교사의 기록의 편차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유불리 여부가 작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점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발표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학교 생활기록부 중에서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의 숫자를 최대한 줄여서 간소화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엿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나타나 있는 항목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진실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학생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사실에 근거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선생님의 기록의 편차에 따른 유불리 여부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오해의 내용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의 차이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들. 진실은 뭡니까? X입니다. 당연히 X죠. 왜 그렇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가 다양한 경험 자체만을 중시한다면 실제 부모가 자녀의 교육활동을 확대해 주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충실도, 학교 생활 범주 내에서만 평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특히 자기소개서를 보면 추상적인 표현이 너무 많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어떤 입학사정관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로부터 또 학교 생활기록부에 드러나 있는 막연한 내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를 또 성장을 평가하고자 하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면접을 해보면 참여자와 방관자의 모습이랄까요?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실제 어떤 경험도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막연하게 포장만 하는 이런 면접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부모 찬스,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서 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정 고교를 우대하는 전형이다. 저기 저 친구 지금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점 몇 등급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전형인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 등급이 3등급, 4등급이 돼도 합격권에 들어가더라. 이거 특목고 자사고를 우대하는 전형 아니냐라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해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X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A의 성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우수하네요. 그죠? 난이도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평균 성적을 보니까는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학생 수가 좀 적습니다. 등급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죠. 또 그리고 평균 성적과 표준 편차를 고려할 때 이 지원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소규모 도시 또는 지역에 있는 고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B학생 어떻습니까? 특목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학업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평균 성적 한번 보세요. 또 원점수도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학업 수준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가 상당히 적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등급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제 두 학생이 다 합격권에 들어간 학생들인데 실제 이 내용은 모 대학의 컨퍼런스에서 실제 발표했던 자료인데 실제 그 학교 고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학생의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 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지원자의 평균 성적이 A는 1.6등급입니다. B는 2.3등급의 지원자인데 그러면 내신 등급만 가지고 지원자 A가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지원자 A의 고교는 성적을 관리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지원자 B의 학업 역량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 A 학생이 우수하지만 B 학생보다는 덜 우수한 학생일까? 단순하게 내신 성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입학사정관들은 교과 성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종합을 해서 학업 역량을 판단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은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태도와 의지라든지 탐구 역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내용을 보니까 실제 우수한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학생도 나름대로
그런 특징들을 엿볼 수 있겠지만 B라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라면 내신 등급은 비록 2점 몇 등급, 3등급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학생은 역량을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특정 고교를 다닌다고 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그런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훌륭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고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원자 개인의 우수성을 찾아서 평가하는 전형이라는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오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형 자료의 축소. 지난번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형 자료가 대폭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내신 등급이 평가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 이 오해에 대한 진실은 뭐겠습니까? X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규 교육활동 외의 활동을 대입전형에서 해지를 하게 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폐지한다는 등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추천서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서 비교과 활동이 상당 부분이 축소가 돼서 나타난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지고 있는 내신 중심의 의미 또 결국은 학업 역량 중심의 평가로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될 거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성취도라든지 또 그 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지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종합의견 및 행동특성이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실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가 단순화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활동 그대로 남아 있고요. 동아리활동 중에서 이제 정규 동아리 중심으로 남아 있고요. 봉사활동 실적도 남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진로 활동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예전과 크게 달라질 부분들이 있느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입학사정관들이 평가 요소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예전과 크게 달라질 부분들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라든지 학습활동 내용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구체적 성장 내용들을 360도 다면 평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과목당 500자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3년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40과목 정도의 23,000자 정도의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평가의 도구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통해서 실제 교과 활동 학습과 비교과 활동까지 포함된 종합평가 성격의 내용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입학사정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성평가, 종합평가라는 이런 취지에 맞게 유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진실은 바로 뭐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교과 세분 경비 특기사항을 통해서 반영을 통해서 종합평가를 한다라는 측면의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 실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나타났던 두드러졌던 특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를 할 때 어떤 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서류평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잡아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3년간 성적이 꾸준히 우수하다든지, 이건 대단한 녀석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 성적은 지속적으로 상승 커브를 그려야만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오해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X도 O도 아닌 바로 세모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과 성적이라든지 학년 변화에 따른 성적의 추이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학기별, 학년별 성적이 골고루 균형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뿐만 아니라 학기별 성적이 상승된다든지 또는 하락되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든지 하는 점들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적 어떻습니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조상님들이 돌보지 않으셔가지고 잠깐 실수를 통해서 시험을 망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성적이 꾸준히 오른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복이죠. 꾸준히 올랐다면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평가를 받느냐라는 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적은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다른 교과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성적을 받기 쉬운 이런 과목만을 선택을 해서 결과적 수치만으로 성적은 높아졌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과목만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쉬운 과목만 선택을 해서 내신 성적 관리만 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적성과 관련된 흥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한 모습들이 드러나 있지 않았었을 때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학업 역량 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모습은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실제 내신 성적이 한 학기 한 번 정도만 망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절대 준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전교 1등을 한 학생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성적이 등락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조금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진실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적의 단순한 상승과 하락만으로 평가를 해서 예, 평가에서 하락만으로 평가에 유불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적 희망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하면서 예, 교과 시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역량들을 충실하게 발휘를 한다면 예, 얼마든지 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오해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바로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군요. 소인수 과목, 그래요. 몇 명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아요. 내신 등급 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화 선택 과목 이런 것들 선택하는데 좀 꺼리죠. 이런 것 과목보다도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통해 선택을 해서 실제 내신 잘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X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할 때 예, 학생이 속한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석차 등급 외에도 이 숫자라든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의 상황이라든지 원점수, 표준점수, 표준편차, 예, 등급, 그 다음에 예, 평균 성적 등등을 종합을 해서 놓고 나서 판단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다는 것은 학업적 흥미와 관심도가 예,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기 때문에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예,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한 교과목들을 평가할 때는 단순하게 성적을 정량평가해서 등급만을 반영하기보다는 이수한 과목의 성격과 내용을 또 수준, 예, 그 다음에 예, 이수 이력,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 어떻게 평가해서 이런 과목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시면 특히 이런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공동협력 교육과정을 통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된 동기가 뭐냐, 또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탐색의 과정과 학습 태도를 실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 특히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런 과목들을 선택한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관심 분야를 찾아 수강했다는 점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평가할 수 있다. 전공적 합성 평가를 할 때 이런 요소를 반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적 호기심 확장에 따라서 전문교과라든지 심화 과목을 이수했었을 때 학업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소수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라든지 심화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은 수치상 결과가 다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정신이라든지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도전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 좀 더 의미 있게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진실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공동협력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라라는 점들을 예, 권장을 해드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오해를 예, 불식시키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또 이어서 계속 달려야겠죠?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오해와 관련된 요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공계통의 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인데 물리 2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모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왜 그러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교과를 선택할 때 학습 부담이 큰 과목을 피하고 내신 성적을 받기 좋은 과목만을 선택했었을 때 사정관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공계통의 학과를 지원하는데 이공계통의 학과에서는 물리 2 과목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이런 학과인데 실제 반드시 물리 2를 선택을 해야만이 합격할 것인가? 물론 아닐 수 있어요. 물리 2를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할 수 있어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선택자가 없다든지 학교에서 선택자가 적어서 개설을 하지 않았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경우는 다르죠. 물리 2를 선택할 수 있어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경우가 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물리 2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나타난 부분들 뭡니까? 물리 2를 선택을 했어요. 이공계통의 학과를 지원하는 친구 중에서 물리 2를 선택을 했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충실하게 기록이 돼 있고 물리 관련 교내 수상 경력도 있는 이런 학생이라면 최상위 학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물리 2가 개설하지 않아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 수학 교과의 성적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살펴서 수학 교과의 성적이 우수해서 만일 물리 2가 개설이 된다면 당연히 우수한 성적이 예상되는 학생일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물리 관련 교과 활동을 학교에서는 비록 교과 시간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서 한 학생이라면 이 학생도 인정받는 학생으로서 훌륭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물리 2가 개설되지 않아서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은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또는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물리 2를 이수하려고 노력한 이런 경우의 학생들, 이 학생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경우, 예를 들어서 물리 2를 선택했지만 성적이 아주 좋지 않은 이런 경우 학생, 조금 안타깝죠? 예, 이런 경우는 좀 아쉬운 이런 경우고요. 예, 또 어떤 경우가 있는 거 아니?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물리 2를 개설했는데 선택하지 않았고 주도적이고 학업적인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업 의지를 엿볼 수 없는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의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물리 2가 개설이 돼 있다라면 이공계통의 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특히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친구들이라면 물리 2 과목을 적극적으로 수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해에 대한 진실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망 계열에서 필요한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 2 과목, 예, 이렇게 평가해서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라는 측면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항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 어때요? 수상 실적 많을수록 좋은 평가 받는다. 진실은 뭡니까? 예, 결론적으로 X입니다. 사교육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특정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수상 경력의 개수가 몇 가지나 되더라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절대 그렇게 미개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상 실적, 또 예를 들면 봉사활동의 실적, 또 그 다음에 리더십의 활동의 실적, 이런 것들을 실적 중심으로서 평가를 하냐라는 측면들, 절대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수상 경력,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확인하는 정보에는 수상 경력 어떤 대회냐, 명칭이 드러나 있고요. 등급은 어느 정도냐, 등위, 그 다음에
실제 수상연원이라든지 수여기관이라든지 참가 학생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학생에 대해서 수상을 한 거냐라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상 경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정보의 평가의 내용은 저희들이 실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두드러진 강점은 도대체 뭐냐라는 측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고, 열정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성취 정도라든지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뿐만 아니라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등등의 다양한 분야의 우수성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학생 수상 경력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상 경력의 개수를 따지는 방식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실제 수상 경력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 경력이 반바닥, 한 바닥 정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 수상 경력이 이 학생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하는 것들을, 자, 이 수상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고 X, 또 X, X 하다 보면 결국 이 학생의 성장과 관련해서 의미를 지니는 수상은 몇 가지로 제한이 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측면을 통해서, 그러면 이 수상이 이 학생 성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또 이런 수상을 대회를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어떤 역량들을 어떻게 길러온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른 요소, 예를 들어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지 다른 요소와 연관을 지어서 함께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수상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서 수상 실적. 자,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궁금증 중에 하나가 전공과 관련된 핵심 역량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수상 경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료를 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입니다. 예전에 신문방송학과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학교사랑 UCC 대회를 수상을 한 학생이 있어요. 또 사회탐구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상이 좀 더 의미가 있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입학사정관들은 전공과 관련된 대회를 직접적으로 이 대회가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실제 그 학과와 관련된 잠재적인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회탐구대회가 좀 더 의미 있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인데 생명과학과 관련된 동아리에서 수상을 했었을 때 정말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의미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화학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 수상의 의미를 화학경시대회는 버리고 생명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수상만 의미 있게 평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화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의미 있는 수상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실제 이제 수상 경력은 실적 중심의 평가를 하기보다는 실제 이 성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수상,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전공과 관련된 역량도 전공과 관련된 잠재적인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좀 더 베이스가 되는 이런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초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진실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상 실적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성장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는 점들을 평가한다는 점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등학교 생활 중 진로 희망이 바뀌면 불리하다. 저 진로 희망이 1학년 때 진로 희망이 법관이라는 진로 희망을 가졌었는데 2학년 때 진로 희망이 경영인으로 바뀌었고요. 3학년 때 진로 희망이 또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신문 기자로 바뀌었는데 이 진로 희망이 바뀌면서 활동의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끝장났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온 학생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실제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이 박사연구원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로희망 바뀔 수 있어요. 바뀌었을 때 변화를 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또 사유가 있다면, 또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진로 희망 사항에서 특기 사항이 나와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활동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들에 나와 있는 내용에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된다면 결코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교과 활동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로 희망사항이 기록된 직업보다도 학생의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길러온 역량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지한 자세로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다. 물론 진로 희망이 바뀌었었을 때는 바뀐 진로 희망과 관련된 본격적인 활동, 예, 교과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활동을 반드시 좀 더 심층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진실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로가 변하면 변한 과정과 사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된다면 평가의 불이익은 절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어서 잠깐 아까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예, 바로 이런 내용의 오해가 또 있게 된다. 봉사활동 시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진실은 뭡니까? 예, 여러분들 뻔하게 이제는 확인할 수 있겠죠? 진실은 X입니다. 자, 왜 그런가? 봉사활동. 여러분들 또 봉사활동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요. 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또 동일한 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봉사활동 시수가 몇 시간이다. 뭐 대략 제가 보니까 예, 주요 대학에서 나타나는 봉사활동 평균적인 시수를 보니까 100에서 3학년 1학기까지 100에서 150시간 정도의 시수를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봉사활동 시수가 200시간 했다라고 해서 특별히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 봉사활동이 예를 들어 80시간밖에 안 됐다고 해서 예,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봉사활동은 실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고, 또 그리고 예,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의 평가 방식에서 학교 생활 동안에 정상적으로 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봉사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예,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진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다는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성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을 때 의미 있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모습, 즉 교내봉사도 기본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하고 해야 되고요. 물론 여건에 따라서는 개인 봉사를 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된다면 예, 개인 봉사를 통해서 실제 나눔과 배려를 직접적으로 실천하면서 예,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봉사활동 시수 자체가 예, 평가에서 유불리 여부를 따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진실은 바로 뭡니까? 예, 봉사활동의 진정성, 공동체 의식, 변화가 중요하지 예, 실제 양이 이렇게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고 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다. 진실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X입니다. 학생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된다 해서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기발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컨설팅을 받고 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런 측면의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뭡니까?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이 객관적으로 제시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 활동들이 결과적 진술 중심으로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런데 자소서, 자기소개서는 결국은 바로 그러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내용을 보완해주는, 즉 자신의 활동과 경험에 대한 표현이 주관적으로 작성된 서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만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일부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자소서만을 단독으로 활용하는 대학은 없다는 것도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지원자의 주관적 기록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또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료죠.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 뜬 그룹만 잡고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나는 이런 역량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구체성을 가지고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자기소개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특징들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기 밑에 제시된 내용처럼 학교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고, 진로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과에서 필요한 적합한 자질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의 평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소개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입학사정관들이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부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로서의 자기소개서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자소서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고 보조적인 이런 도구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어나가는 도구로서의 평가 도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자기소개서는 합격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아니지만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해서 A라는 결과물을 산출을 했다라는 간결한 진술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A라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도 해야 되고 장애물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될 텐데, 실제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부분들을 다 기록을 못 남긴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는 자기소개서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다 작성을 한다면 평가자들은 아하, 그렇구나, 이 녀석 이런 측면에서 이런 역량을 이렇게 갖추었구나 라는 측면들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용인데, 자기소개서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수치화된 지표로서 영향력을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원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진실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기소개서는 지원자를 이해하고 학생부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인 서류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철저하게 과정 중심의 평가, 또 그리고 입체적, 다면적 평가, 그리고 종합적이고 정성적 평가를 한다는 부분들이 초점이 된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평가자들은 그런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여러 군데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 충실하게 전개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좋은 평가를 받고 금년도의 합격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EBS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실제 입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주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서 금년도에 꼭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합격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할 수 있죠? 예, 화이팅!